오늘의 질문은요. 공간 레드오션. 공간은 어떻게 경험을 줘야 할까? 앞에서 말씀 다들 하신 것처럼 트렌드인 거 맞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될 것도 맞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진화를 하든 피보팅을 하든 다른 매개체로 그러니까 생기든 어떻게든 지속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벌써 레드오션 아니야? 벌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벌써 질리고 아니면 뭐 지겹고 혹은 진짜 거기에 경쟁에 막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막 이런 벌써 컨텐츠 싸움도 하고 있고 레드오션이다. 그러면 이런 레드오션이 되지 않게끔 막으려면 공간은 어떠한 경험을 줘야 될까요? 무의도의 경험을 줘야 된다. 대표님. 아까 공간이 이제 지속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고의 경험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철저히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입장에서 가성비가 나오는 경험이어야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한 만약 이런 거죠. 최고의 만족도를 줬던 영화인데 그래서 전대미문의 흥행을 해서 10억 달러의 흥행 매출을 올렸는데 근데 제작비가 이제 15억 달러였어. 이러면은 이런 영화는 사실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다 후속으로.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간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의 가성비가 사실은 존재를 하는데 이제 무이림이라는 숙소가 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이 힘든 이렇게 초치기로 예약을 해야 되는 막 그런 걸로 유명해서 저도 저희 밑에 차장님 시켜가지고 이제 예약해 보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실패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성공해서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무이림이 이제 가서 놀란 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시설에 이 가격을 받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전혀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가격으로 계속 지금 그러니까 가보면 되게 그냥 단칸방 같은 사실 이제 공간에 아름다운 이제 바다의 뷰가 있긴 하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들 전혀 이제 뭔가 고급이라던가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객들이 이제 50만 원의 이제 방 비용을 1년 내내 50만 원인데 언제나 100% 소비를 그렇게 초치기로 한다라는 건 그거는 사실 대단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는 사실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에서의 사실 이제 만들어진 이제 비용을 떠나서 그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무이림을 만드신 분은 오히려 잘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게 그 트렌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포착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숙소가 열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최소 20명의 게스트가 이제 묵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주하는 직원이 2명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이게 인당 인원 비율로서는 되게 힘든 사실은 그거거든요. 근데 갔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불편하게 느꼈는데 제 일행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5성급 호텔 같은 이제 걸 느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5성급 호텔이라고 사람이 느끼게 하는 특정한 포인트의 서비스 몇 가지를 딱 집어서 그것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프론트 데스크가 저녁에 8시면 닫아요. 그리고 나서 안 열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불이 나도 여기는 사람 부를 데가 없는 거고 그리고 체크인 시간이 아닌 11시에서 4시까지에는 아무도 또 없어요. 그 시간은 그래서 제가 호텔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나가야 돼요. 바깥으로. 네, 그런데 일반적인 고객은 그 시간대 사실은 프론트 데스크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필요할 때만 그 두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게 짐을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 내 방에 미리 갖다 줘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저희가 이거는 5성급 호텔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 일반적인 그것보다 더 하위급의 호텔에서는 사실 짐을 끌어주는 캐리어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포인트 그래서 그런 이제 세심한 포인트들에서 사람들에게 이 경험들에 아로새겨진 이런 걸 해주는 데는 5성급이야라는 그 인식의 정확한 포인트들만을 짚어서 그 중에서 근데 랜덤하게 어떤 사람은 시키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시키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상시 대비를 하기 위한 인력들은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공간의 앞으로 미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머리를 더 잘 써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피크앤드 룰이잖아요. 공간에서 피크앤드 룰을 이제 서비스 디자인으로 풀었을 때 그 몇 가지에 딱 집중을 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이제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결국은 피크앤드 룰 전략에 따른 그런
영악한 플레이가 필요하겠다. 자, 벌써 나왔네요. 재미없는 게. 네, 안지영 소장님, 안지영 소장님, 새로운 서비스와 융합으로 사랑받는 거 정말 재미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 구글 치면 나올 것 같은 답을 제가 준비해서 네. 정말 죄송한데. 자, 해명하시죠. 해명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험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근데 어떤 경험을 줘야 될까라는 질문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제가 고민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게 정답인데 그러면은 질문은 그래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 어떤 경험을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앞서서 또 이제 무리님들 말씀하신 거에서 곰곰이 제가 이렇게 봤는데 호텔도 그렇고 뭐 그 일반 상업 공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많은 공간들이 아이디어를 얻는 게 예를 들면은 저기서 저걸 하니까 갖고 오면 그건 쉬워요. 근데 앞서가는 게 어렵잖아요. 앞서가려면 뭐를 봐야 되지를 봤을 때 클릭이 왔던 게 하이엔드 주거를 봐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이엔드 주거는 반대로 고민해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빌 게이츠 저택을 디자인을 해요. 뭐를 넣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일단 넣고 싶겠죠. 좋은 거 다. 즉 거기에는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강연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요소를 갖고 나와서 상업화를 하는 거고 호텔을 만드는 거고 세상이 그 어떤 주택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저택보다 좋은 호텔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까 가성비가 나오지 않잖아요. 호텔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앞으로 뭐가 뜰 거야? 그럼 하이엔드 주거에 숨어있는, 근데 아마 그 숨어있는 하이엔드 주거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도면이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를 초대해 주지 않는 이상 가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정말로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까지 왕도 아니도 왕자나 그 밑에 이제 귀족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리빌이 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집의 어떤 하이엔드를 보면 거기에서의 요소들은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어찌 보면 깨알처럼 외부에 있는 다른 시설들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다.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집을 봐야 되지 않는가. 그 집에서 어떤 것들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빌 게이츠 집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 다 이제 거기 뭐가 있어 너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집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새로운 경험을 다른 데서 이제 그게 다른 형태로 이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망의 결정체인 하이엔드 주거의 경험을 포착해서 제공해주자.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안지용 소장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 건축가는 절대 건축주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던. 특히 이제 하이엔드 주거나 이런 쪽에, 왜냐하면 그분보다 일단 내가 잘 안 산다, 잘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약간 그 맥락도 생각이 나면서 매우 와 재밌는 데다 나왔습니다. 구 여친의 인스타. 이거 잠깐 녹화 꺼드릴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그 두 딸의 아버지인데 또 뭐 구 남친의 인스타도 될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 또래, 참고로 저는 여친이 있었을 때는 인스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제 또래 분들은 약간 그 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 여기 담당자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답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원래 썼던 답은 다른 게 있었는데 지난번 무지무지 미래에서 이양은 이제 상무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서 점점 대답이 안지용 소장님 같으신다고. 그래서 네. 나 인지도도 별로 없는데 잘리려나 약간. 그래서 원래 답은 뭐냐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답은 친숙한 낯설은 친숙함이었어요. 바꾸기 잘하셨네요. 네, 그거 하면 또 큰일 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게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일단 구 여친이라든가 남친과 채무 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좀 헤어진 지 너무 일찍이면 안 돼요. 한 1년쯤 이제쯤 한번 뭐 하나 볼까 했을 때 되게 낯선데 내가 알던 친구인데
뭔가 뭐 하면서 이제 그 뭐 윤종신의 존니 이런 것도 부르고 뭐 약간 그런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공간적으로 보시면 아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로서울의 한 가지 전략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완전히 새로운 걸 추구하면 우리는 기대치가 높아요. 두바이를 간다고 했을 때 날 놀래켜봐. 나에게 없던 걸 보여줘. 그리고 약간 중국 건축이라든가 이제 중동 건축 클라이언트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왜 설레당 그 방콕이 그렇게 공간적으로 인기인지 약간 그거보다 화려한 태국 음식점들 뭐 많아요. 컨셉하고 뭐 인도 음식점도 완전히 여기 인도야 막 이렇게 한 데가 있는데 한옥이잖아요. 뭔가 익숙한 공간인데 낯설고 내가 알던 것과 그 새로운 데 낯선. 그리고 예를 들면 온천도 우리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온천이 식당과 결합을 해서 내가 온천을 보면서 먹나? 온천에 내가 들어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공간이 전에 없던 걸 보여주겠어. 그건 맞는데 뭔가 요건 알잖아. 근데 네가 알던 것과는 다를 거야. 약간 이런 전략이 이제 그런 경험이 지금 레드오션인 그 공간의 트렌드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자,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나건 교수님께서 삼시세끼 같은 경험을 줘야 된다. 아까 이제 그 왜 건축가는 건축주를 넘을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회장님들 이렇게 모시고 강의해서 디자인 이렇게 막 할 때 그 회장님들이 처음에는 전혀 디자인에 관심이 없다가 디자인을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디자이너들이랑 회식 하시고 뭐 막 그분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디자인으로 돌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들의 안목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왜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일을 못하냐. 그 디자이너들은 이제 계속 만날 때마다 그거를 갈고대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제 좀 회장님이 디자인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아니 그 교수들이 좀 잘 좀 지도를 해야지 말이지. 지금 교수들이 엉터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회장님이 아무리 잘 얘기를 하셔도 회장님의 말뜻을 이해 못하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출장 가시면 유스 호스텔 이런 데 묵으시고 디자이너들은 그 출장 가는 곳에 제일 좋은 호텔, 제일 좋은 식당, 제일 좋은 바 이런 데 경험을 하고 와야 회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그게 뭔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는 알기로 제가 다 전 일정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하룻밤은 제일 좋은 호텔, 한 끼는 제일 좋은 호텔, 식당, 한 끼는 뭐 어디는 제일 좋은 뭐 클럽이나 어디를 가도록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레드 오션이나 블루 오션이라는 게 계속 이제 블루 왔다가 레드가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레드 하다가 블루 하다가 떨어지면 레드에서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거를 다시 부활할 것이냐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전체의 흐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시세끼라는 게 이제 뭐 테레비 프로의 삼시세끼도 있지만 그거 보면 정말 뭐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루 종일 밥해 갖고 뭐 잡아서 먹고 뭐 그러는데 그 삼시세끼가 아니고, 제가 집에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체력이 방전돼 가지고 한 달을 집에서 거의 세 끼를 먹으면서 삼시기 세끼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집사람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외식을 먹어도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똑같은데 아무리 맛있어도 두 번은 먹겠는데 세 번째 먹으라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 뭐 계속 그러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세 끼를 만들어 주는 거는 매번 다르잖아요. 매번 다르고 다 그리고 이제 뭐 저 인간이 뭐 어떤 건강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다 해갖고 해주는데 거의 매번 고맙고 맛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집사람이 제가 이제 일찍 죽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오래 저를 데리고 같이 살아야 자기들 편하니까
저를 케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해주는 그 삼시세끼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무리 좋은 뭐 가전제품이고 모든 요소를 채웠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가져갈 때 최고의 이슈는 예를 들면 친절함, 뭐 웃음 하나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레드오션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삼시세끼라는 얘기는 그 매번 끼니에 그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고객 먹는 사람을 고려한 약간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간 그런 게 결국은 레드오션을 바꿀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오랜만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등장한 사모님 토크. 그 이거 저희 라이브로 한번 그러니까요. 그 꼭 들으셔야 되는데 그 저희가 채널이 있거든요. M2M2죠. 예,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채널에서 이제 과거 걸 다 보실 수 있는데 낙원 교수님 것만 탁탁 해서 보십시오. 매번 빠지지 않고 사모님 토크가 나옵니다. 예.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정말 그게 되게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삼시세끼 정말 진정성 느껴지는 특별히 더 훈훈했던 대답이었습니다.